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한양증권의 500명 연구원이 자, 목표가를 기존 대비 좀 낮춰서 28만원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서 뭐 500명 연구원 같은 게 상당히 좀 유명하지요. 과거 한창 때 뭐 이 셀트리온, HLB, 기타 이제 뭐 이 바이오 쪽 종목들을 올려놓으면 급등 사례가 좀 많았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도에 공격적으로 이제 목표가가 있다가 이번에 목표가 28만원짜리 예신데 기존 대비해서는 지금 낮추어져 있는 겁니다. 30만원대 이제 초중반에서 28만원대로 낮춰져 있는데요. 이 저조한 실적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 그리고 과거 대비 보면 그러한 때가 이제 매수 기회로 오히려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나왔는데요. 2분기 이제 한양증권이 보는 이제 매출액은 5,226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22억이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이제 20% 중반이었다가 이제 2분기는 이제 37.8%로 본래의 어떤 OP 마진 형태로 좀 들어가 있죠. 2분기는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 헬스케어 쪽으로 바이오시밀 관련되는 공급 계약이 이제 한 3천억대 중반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직전 1분기 대비해서 이 부분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제 유럽 시장의 어떤 약품 가격들도 1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낙폭이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양적인 어떤 진단키트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줄면서 이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좀 들어왔죠. 그래서 2분기는 본업에서 바닥을 기록하는 이제 반등하는 어떤 모습으로서 하반기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고요.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하는 게 500년 연구원의 이제 분석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죠. 2021년도부터 특히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성장성이 좀 준화되면서 어닝 쇼크가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타켓하고 있는 항체 바이오약품 시장 전체는 규모 자체가 2025년도까지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어떤 경쟁 심화에서 어떤 본업의 어떤 경쟁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업에 이제 중심을 두면서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2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 작년 3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실적의 어떤 기대감이 3분기에도 이어지고 내년도까지도 꾸준한 흐름이 예상되죠. 그리고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과 램시마 SC가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에 꾸준하게 기여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미국 시장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이런 어떤 시장의 출시와 4분기 내년도에 이제 스텔렐라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성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액이 작년보다 14.3% 증가한 2조가 이제 넘어가는 2조 한 2천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900억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수익성은 좀 이렇게 큰 폭의 증가가 없습니다만 장기 상승의 어떤 펀더멘탈은 여전히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 어떤 성장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떤 기대감이 더 있기 때문에 주식의 어떤 선제적인 부분을 본다면 최근에 어떤 주가 수준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기우성 이제 부회장 관련된 어떤 CEO 열전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레크로나 관련되는 대응의 어떤 부진으로 상당히 좀 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유럽, 미국 시장의 연착륙, 그 다음에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에서 점유율 확대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잘해주기를 좀 바라죠. 2015년부터 이제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명예회장의 뭐 복심으로도 불리면서 그간에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쓰리마의 어떤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로 안정적인 어떤 점유율을 보였고 지금도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는 유럽 시장에서 견조한 어떤 흐름들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와 트룩시마, 호주마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 주요 사보험사
뭐 시그나라든지 이런 어떤 사보험사의 선호 의약품 등재 이후로 꾸준히 이제 2020년 이후부터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램시마 SC,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같은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이제 이 시에 최종 판매 허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요 조만간 이제 최종 판매 허가를 받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판매 허가 관련되는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후속 이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스트렐라, 악템나 관련되는 3상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바이오시밀러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2023년도까지 최소 5개 제품에 대한 어떤 출시 이런 어떤 동력은 여전히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 성장력에서는 뭐 포텐셜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모멘텀으로 실적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3사 합병인데요. 합병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가가 좀 낮았을 때, 그리고 뭔가 이제 분식회계 관련되는 회계 이슈 논란도 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합병이 이제 언제 이사의 결의와 더불어서 시장에 이제 좀 내주느냐가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올해 전체 2조 정도의 어떤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뭐 램시마 SC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베그젤마라든지 후속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되고, 헬스케어의 어떤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럽 시장, 향후에는 이제 미국 시장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좀 논란이 되었던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간의 합병을 통해서 매출액단은 이제 서로 이제 내부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면 좀 줄겠습니다만,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2020년도 이제 지주사를 설립을 하고,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되었고, 이제 상장 3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간의 합병이 언제쯤 이제 되느냐. 그동안에 이제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당국이 조사받고 있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 해소가 되었고,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도 7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조만간 이제 합병에 관련되는 이사의 어떤 발표 이후에 좀 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소액주주가 이제 셀트리온 3사가 많기 때문에 혹시 뭐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셀트리온은 뭐 현금 보유 관련되는 부분과 그동안의 어떤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병의 진행 가운데는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어떤 이제 제약회사의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어떤 지배구조 논란 부분들도 해소를 하기 때문에 수급상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내년도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20조짜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지금 사업 준비 중인 회사가 10여 곳 정도 있죠. 그래서 그 휴미라의 어떤 시장이 전체가 27조입니다만 미국 시장이 거의 21조니까 전체 80% 차지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퍼스트 무브로 누가 빨리 좀 내느냐, 그리고 가격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로 좀 경쟁했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바이오 의약품하고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이 되어서 의사의 어떤 처방 없이도 이제 약국에서 약사가 이제 교체해서 처방할 수 있는지 어떤 여부,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어떤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경쟁성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으로 좀 나서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FDA에다가 이 플라이마와 휴미라 간의 어떤 인터체인저블 지위 확보에서 삼상 관련된 IND 제출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 받고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 부분 하면 상당히 이제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인터체인저블 지위 확보한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베링거 잉글햄의 실태조와 알보텍의 AVT02 정도 두 개뿐인데요. 이
베링거 인간의 실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농도 제품이기 때문에 고농도로 이제 인터체인저블 제품을 허가를 받으면 미국 시장 선점에 상당히 뭐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번 인터체인저블 어떤 지학부로 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년도의 어떤 이후에 시장의 어떤 점유율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뭐 경쟁이 있는 부분에 임상 어떤 신청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면 오늘 뭐 시장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우려감으로 이제 기관 중심으로 어떤 매물이 나면서 바이오 쪽 속에도 좀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 흐름에서 다시 또 어제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이으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또 8월달 들어서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올라갈 만하면 좀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물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외국인들은 이제 지난주에서 4거래일 연속 매도세와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어제 오늘 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18만원대, 이 19만원대에서 20만원대 어떤 라운드 넘버 가격을 넘어가는 어떤 차원에서 지금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좀 조정이 있죠. 그래서 공매도가 12.6일 정도로 좀 올라갔던 부분, 시간에서는 큰 어떤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뭔가 넘어가야 될 자리에서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좀 언제쯤 나오는지가 주중에서 어떤 관전 포인트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로 해서 투자 대응 전략을 내일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